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10월 8일이죠. 10월 8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텐데요.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월 9일 한글날이라서 휴장을 하게 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10월 8일까지 쉬었다가 10월 9일 날 개장하기 때문에 어, 좀 엇갈린 시장의 흐름이 보여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이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중국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국내 주식 동영상 녹화기 때문에 국내 주식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0월 8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요번 달 옵션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껴두고, 지난달 옵션 만기일이 9월 10일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9월 1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이 남아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하방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연기금과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하고 있고, 콜옵션을 73억 사긴 했지만 풋옵션이 훨씬 많아요. 풋옵션이 73억보다 좀 많은 수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시장이 뭐 대단히 큰 수치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 외국인이 하방에 베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북한발 이슈가 뭐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었지만 작은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오후 2시 이후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 또 외국인이 사실은 아, 선물의 매도량을 좀 많이 늘렸었고, 또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매도로 바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중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VIP분들과 기본적으로 한 종목만 더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딱 한 종목만 골라서 공략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원래 기존에 갖춰졌던 포트폴리오에서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단기 매매로, 그 단기 매매라는 것은 차트가 깨지게 되면은 바로 매도를 할 거고요. 즉 손절 처리를 할 것이고, 만약에 좀 상승하게 된다면 이익도 단기적으로만 취득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일, 그리고 중국이 10월 9일 이제 장을 개장하게 되면 중국의 흐름도 또 살펴봐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 적극적인 대응은 다음 주부터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동시 순매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외국인들이 레포트 낼 때도 말씀드렸고, 이제 뭐 LG화학 물적 분할 관련돼서도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고, 다만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 2차전지 섹터는 버릴 수 없는 섹터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카카오를 잘 언급하지는 않았었는데, 카카오는 이제는 좀 언급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유가 뭐냐면 사실 뭐 LG와 카카오 뭐 요런 거 차트들이 사실 비슷비슷해요. 코로나 이후로 쭉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야 사실 이걸 눌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때 사신 분들은 속상하시겠죠. 42만 원, 뭐 40만 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게 35만 원, 35만 2천 원대까지 내려갔다 요즘에 다시 38만 원 올라왔으니까 속상은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자면은 크게 눌린 차트도 아니죠. 제대로 뭐 조정을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차트는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급 자체를 보시게 되면, 수급을 보시게 되면 물론 최근 30일 동안 이제 개인만 매수하게 되었지만, 눌린 날 이후부터, 가격이 어느 정도 눌린 날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 반대죠. 그죠?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낳는 모습, 연기금까지 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카카오로 큰 재미 보시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언택트의 이제 인터넷 쪽에서 대장 쪽을 봤을 때는
제가 어제 현대차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우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식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 그전에 장기 투자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였죠. 근데 이제 코로나를 한번 거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수 있는 대형주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이제는 좀 선택 초이스가 삼성전자 말고도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LG화학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좋은 어떤 위치를 선점하고 있고 어,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다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언택트가 강해지면서 이러한 차트 뷰는 앞으로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서 막 80만 원, 90만 원까지 가는 그런 흐름을 당장 기대하기에는 이렇게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오르는 이런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가 카카오라는 주식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장기적이라고 하면은 뭐 1년으로 보시는 것도 안 되고 사실 장기에는 2년, 3년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보셨을 때는 카카오도 우리가 장기 투자할 만한 좋은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카카오까지 살펴봤고요. 제가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주제로 짧게나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제 이제 선물 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수 선물을 운용하시기에는 전문가가 아니시면 전문가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수 선물을 직접 운용하는 것인데 조금 간접적인 선물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제 이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은 저번에 제가 아주 기초적인 설명은 ELW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ELW라 하면은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하고요. 코스피 200 선물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선물 차트를 주식화했다고 하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콜이라는 건 당연히 시장 상방에 베팅하는 것이고, 자, 여기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풋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방에 베팅하는 것이 풋입니다. 여기 EL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걸로 이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으로는 단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을 단타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나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같은 거를 대비했었을 때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단타라고 하면은 뭐 어떤 분은 일주일이 단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한 2주 정도까지 단타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ELW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제가 매매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5분 봉과 60분 봉을 보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매매한 걸 한번 소개를 드리죠. 자, 풋입니다. 장중에 계속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서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선물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미결제 약정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용어를 설명드리겠고 지금은 일단 요것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결제 할증이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시장 하방에 베팅이 쏠리는 모습이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발 뉴스가 나왔을 때인데 저는 이때서부터 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서부터 미결제 할증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풋을 135원에 샀습니다. 135원에 사서 175원에 팔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 수익이 되냐면요. 135원에 사서 175원에 팔았으니까 한 30%가 조금 안 되는 수익이 나옵니다. 29.5%가 나오죠. 그래서 수수료를 제외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한 28에서 27 후반에서 28% 좋게 28% 수익을 단 몇 분 만에 누렸냐면 자 여기가 이제 1시 50분 정도였는데 제가 요때 팔았으니까 2시 15분이었네요. 그러니까 2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요렇게 ELW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돈을 잃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돈을 잃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시장을 잘못 봐서 시장이 오를 것이다라고 베팅했었으면 제가 만약에 이때 콜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제가 뭐 230원에 콜을 매수했는데 단 20분 만에 제 계좌에는 마이너스 30%가 찍혔겠죠. 수수료까지 포함을 하면 이처럼 역시 이 또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면 빠르게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지수 선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게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가격을 무시하시고 이게 지수였다라고 한다면 제 계좌는 이미 박살이 나 있을 겁니다. 요 정도 하락이면 거의 뭐 박살이 지수 선물을 대놓고 들어갔으면 거의 박살이 났을 텐데 그나마 ELW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가 됐었고 뭐 깡통 계좌가 될 염려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식에 비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품인 거는 명확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으로 단타 치는 거를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자,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공 확률이 생각보다 적고요. 두 번째, 기다리는 시간이 깁니다. 물론 단타를 굉장히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은 단타만 많이 선호하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때로는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만약에 그러한 능력이 있었으면 정말 단타를 꿰뚫을 수 있는 능력, 매일매일 단타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저도 주식 장기 투자나 중기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족해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웬만하면 주식을 사서 절대 손절 치는 경우가 1년에 하나 내지 두 종목 정도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펀더멘탈을 보고 수급을 보고 제 나름대로 모든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마친 후에 그 종목을 매수하는데 제가 그렇게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눌릴 때가 있어요. 그 눌리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시장이 약한 경우. 시장이 약한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내가 좋은 자리에 이제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시장이 눌리면 같이 눌려버려요. 그러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 시장의 섭리가 내려질 때는 깊고 빠르게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천천히 길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주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그 주식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거를 굉장히 잘 분석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잘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절대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매 분기별로 실적을 보면 제가 매수한 주식들은 실적이 잘 나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적게 나오는 주식이 있어요. 보통 그럴 때 손절을 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했었을 때 혹은 본전에 왔을 때는 이제 이익 내는 것을 포기하고 매도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은 사람이에요. 대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그냥 일개 개인 투자자였다면 그냥 주식으로 먹고 사는 전업 투자자거나 아니면 그냥 저 혼자 주식을 하는 거였으면 어, 뭐랄까요? 이런 선물 같은 걸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제가 벌써 이 선물을 한 지 정말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진입하고 매수매도할 때마다 저도 늘 마음이 떨립니다. 그 떨린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늘 긴장하면서 매매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이 업이고 제가 운용하는 펀드가 있기 때문에 펀드는 물론 펀드 매니저의 성향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 뭐 단기적인 수익률에는 연연하시지 않는 분이 있겠지만 또 제가 운용하는 펀드는 다 홍콩에서 자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단 얼마라도 계속 꾸준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저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주식보다는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어, 그렇다고 주식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선물과 주식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낸 방법은 바로 이 ELW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LW의 최고의 장점은 뭔가요? 시장이 오를 때도 돈을 벌 수 있고 콜을 매수하게 되면 시장이 오를 때도 돈을 벌 수 있고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풋을 매수하게 되면 시장이 떨어질수록 제 계좌는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주식은 무조건 사서 올라야만 하는데 이 ELW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내림을 모두 제가 선택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확률은 50대 50이죠. 그죠? 물론 주식도 떨어지고 오르고 50대 50이지만 이 ELW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르는 쪽에 베팅할 것이냐 내려가는 쪽에 베팅할 것이냐의 양방의 선택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지수 선물하시는 것보다는 이 ELW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카페를 통해서 이 ELW를 배워보실 분들을 모집할 거예요. 모집해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0번 ELW 매매를 하면 2번 정도는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번에 10번은 절대 다 맞출 수 없어요. 하지만 돈을 벌고 정확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 무조건 80%의 확률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2번 잃고 8번 잃으면 2번 잃은 거를 8번 딴 거에서 까더라도 6번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죠? 아, 그렇기 때문에 80%의 확률만 여러분들이 유지하실 수 있으시다면 뭐 초보분들은 저는 70%도 괜찮다. 아주 좋은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그래도 시장에서 살아남고 계속 펀드 매니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ELW가 굉장히 큰 공을 세웠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늘 80%의 확률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컨디션이 좋거나 혹은 제가 뭐 시장 분석을 아주 더 면밀하게 하면은 뭐 때로는 90%까지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들쑥날쑥 하는 거니까. 하지만 1년 정도를 계속 제가 이제 확률 퍼센테이지를 내보면 저는 80%의 확률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런 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클래스를 열 생각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이쪽 ELW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좀 매매를 해보시면은 특히 전업 투자자라든지 집에서 이제 주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장 열릴 때부터 닫힐 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그 어떤 분이라면은 저는 ELW를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